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름을 맞아서 시원한 바다 배경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네, 여름 휴가 멋진 곳에서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또 휴가도 다녀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괜찮은 물건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요. 단독주택이 경매 나왔는데 감정 가격이 7억 3,900인데 현재 최저가가 무려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죠? 신축 단독주택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네. 자, 그러면 신축 단독주택이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성남 2022 타경 56611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이라는 곳이에요. 감정가 7억 3,919만 5,380원이고요. 현재 최저가 무려 8% 6,087만 6천 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600만 원이에요. 네. 매각일 7월 31일 월요일이고요. 토지 면적은 411제곱미터 124평, 건물 면적 약 60평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요. 현재 이렇게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 모두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층이 52제곱미터니까 16평, 15평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2층, 3층 이 정도 한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2층, 3층이.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21년도 이제 막 지어진 거의 신축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건지는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거리는 멀지만 왼쪽으로 여기 미금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용인 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오포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는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동네가 산에 폭 파묻혀서 굉장히 조용한 단독주택지인데요. 네,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개발지가 되겠습니다. 네, 로드뷰로 보고 계시는 이 주택, 3층짜리 주택이 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주차 공간도 여유 있고요. 마당은 좀 예쁘게 꾸며놓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 8월 기준한 로드뷰거든요. 뭐 최근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장 가보셔야겠지만 이 건너편 이 주택을 보시면요. 정원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여기도 정말 예쁘게 꾸며놓으면 훨씬 더 좋은 주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전원주택지 찾는 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을까? 보시면 주식회사 법인에서 전세권을 설정했네요. 7억 2천으로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보시면 최선순위가 2020년 6월 29일자 압류잖아요.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요구했으면 요 전세권이 여기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기재가 안 되고 그 뒤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전세권자가 최선순위로서 경매 신청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비고란 보시면요. 선순위 전세권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인수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7억 2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유찰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요 내용이 원래는 여기에 기입이 돼야 되거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안에 여기 기입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특이하게 요 아래 비고란에 쓰셨네요. 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요. 전세권의 권리가 가장 최선순위일 때는요.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매각으로 소멸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권은 경매 신청도 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세금 7억 2천만 원을 낙찰자가 반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인수하면서 낙찰받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는 건물 1층, 2층, 3층 전부고요. 존속기간은 2024년 1월 28일까지
네, 이때까지 2년을 계약한 것 같아요. 어떤 법인에서. 따라서 2024년 1월 28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24년 1월 28일 나갈 때 7억 2천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걸 반환해 주지 않고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현재 최저가 6,087만 6천 원인데 만약에 이번에 6천만 원대에 낙찰받게 되면 더하기 7억 2천만 원. 이게 플러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세가를 좀 알아보면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토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형태, 뭐 물건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시세는 7억 2천보다 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낙찰받게 되면 7억 2천이면은 7억 8천 정도에 취득을 하는 건데 유찰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유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낙찰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7억 2천 더하기 1,000만 원. 그럼 7억 3천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사실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LTV, DSR 적용이 돼서 대출에 제한이 돼요. 만약에 그 전세권자가 배당용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유찰이 많이 안 됐겠죠. 대신 여러분이 만약에 6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시려고 하면 LTV와 DSR 제한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면 1,000만 원 대출 없이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다만 7억 이차를 내가 반환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때 가서 대출 받아서 반환해 주던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 7억 2천만 원은 인수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 취득세 신고하실 때 과세 표준을 이 낙찰받은 1,000만 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수하게 된 7억 2천을 포함해서 더해서 이렇게 취득세 과세 신고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아유 좋았다 말았네 이러면서 막 댓글 나쁜 글 써주시면 또 지양하겠습니다. 이 물건 소개해드리면서 권리부석도 좀 소개해드리고요. 또 시세 담보가치 좀 알아보셔서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에 낙찰받고 7억 2천 인수해서 7억 3천에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시세가가 8억 이상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도 좀 소개해드린 거고 대출 없이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서의 장점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점들 소개해드린 거고요. 경매 투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권리분석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휴가 그리고 노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딱 이틀만 시간 내시면 광화문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썸머스쿨 8월 5일과 8월 10일 딱 이틀 여러분 투자하시면 경매기초 과정 마스터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썸머스쿨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또 법원 현장 학습은 평일날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토요일 딱 이틀만 시간 내시면 경매 기초 과정을 마스터하셔서 여러분들도 아파트, 상가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월 5일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썸머스쿨 만나 뵙길 바라겠고요. 수강 신청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